CNT테크가 투자한 스타트업은 승리한다. CNT V. 세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실제 투자 업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토는 끝났어. 오토에 무슨 이제 뭐 또 투자를 하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오토는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오토의 진화에 앞장서고 있는 스타트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팀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세차장을 통합합니다. 뭐 음식점도 통합을 했는데 세차장 통합이 안 될 이유는 없죠. 세차장을 통합하는 이런 오토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프리코어 같은 경우는 약간 B2B형 오토인데, 지금 지난주 이제 배달의 민족 매각 이후에 이런 주문 중에 수수료가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2B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내 홈페이지가 필요해. 나만의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를 찍어내는 회사가 이 프리코어입니다. 홈페이지에서 5분국 긁듯이 씹어낸다라고 해서 모바일 오븐이라는 서비스이고요. 글로랑도 또 하나의 오토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오토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모이고 있는 곳이 사실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의 오토 서비스들 돈이 모이는 이유는 사실 오토가 성립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 조건이 있는데요. 기존의 시장이 상당히 불투명했다. 정보가 불균형했다. 또 두 번째는 기존 시장이 캐시 기반으로 많이 거래가 됐다. 이런 선제적 조건이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이 많다 그러면 오토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그 자금들이 지금 몰리고 있죠. 근데 실제 비슷한 시장이 유학시장입니다. 유학시장도 상당히 불투명하고요. 상당히 캐시 기반이고, 이 부분들을 투명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투명한 정보로 오픈을 하면서 실제 이커머스화 시키는 회사가 글로랑입니다. 저희는 그 100조가 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팀 와이퍼라는 회사입니다. 세차를 하고 있고요. 왜 저희가 세차를 했느냐, 자동차 애프터마켓 서비스 중에 아마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가 세차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4년째 이 바닥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저희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셀프 세차장이고요. 많은 분이 아시는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셀프 세차장 베이가 있고 이렇게 코인을 집어넣는 거죠. 전형적인 오프라인의 그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는 놀아요. 평일 낮 시간대는 텅텅 비고요. 가장 붐비는 거는 저녁 시간 그리고 휴일입니다. 요즘 특히 경쟁이 많이 악화돼서 이 낮 시간대의 공실률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걸 세차장 사장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세차장을 인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막상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이쪽 안쪽에 이렇게 셀프 세차장에는 펌프가 들어가 있어요. 이 펌프는 여기에 연결이 돼서 이게 작동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온라인화를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제가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이 펌프 위쪽에 이렇게 뚜껑을 열면요, 이렇게 쫙 그 스페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거를 온라인화 시키려면 이걸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도 공대생이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구나. 여기 IoT 허브만 하나 갖다 끼워서 놓으면은 요 위에 요것이 이제 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셀프 세차를 예를 들면은 뭐 제로페이라든지 카드사 포인트를 이용해서도 셀프 세차장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약도 가능하고 멤버십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셀프 세차장을 어떻게 온라인화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상용화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니까 정말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저희는 원래 손세차를 하던 스타트업이었거든요. 손세차 중개 서비스를 하고 딜리버리 손세차를 하던 곳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제휴점을 많이 늘릴까를 하다가 이제 이 셀프 세차장을 낮 시간대에 출장 세차 업자들한테 공유를 해주면, 출장 세차 사장님들은 본인의 세차장을 하러 가는 게, 사장님들한테 어떻게 본인들의 꿈이 뭐냐라고 하면 내 세차장 하나 갖는 게 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셀프 세차장을 이용해서 손세차장으로 임대를 하는 공유 세차장 모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세차장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만들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저희가 손세차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세차장 사장님들은 지금 이렇게 페라리를 2억이 넘는 페라리를 세차를 하지만요,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가 여기 예약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장님들한테 제일 이 O2O 시장, 자동차 O2O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은 그렇게 중개 서비스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장님, 저희가 그 화이트보드에 쓰던 그런 예약 관리를 저희가 이렇게 예약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고객이 전화만 해도 이 전화 내용을 가지고 차량의 정보를 볼 수 있고 예약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는 바로 이런 철학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O2O가 왜 이 시장에 아직 뚜렷이 성공적인 모델이 없느냐,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성공적인 O2O 시장은 중개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고객들이 들어오면요, 이분들은 매번 쓸 때마다 상품들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 목표로 이 앱을 쓰는데 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바이패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앱으로 사용을 하다가 내가 업체 하나만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그 매장에 가는 겁니다. 굳이 앱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의 O2O는 계속 기존에 있는 이 O2O, 기존 전통적인 O2O의 중개 서비스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성공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매장 사장님들을 위한 솔루션을 즉흥적으로 만들면 이분들이 오더라라는 거를 깨닫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셀프 세차장 서비스라든지 중개 서비스라든지 솔루션, IoT 솔루션, 그리고 매장 관리, 예약 관리, 고객 관리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요 저희 부스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1,500만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행복지킴이 복지회관 발표를 맡은 홍성표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기업 복지나 워라밸 같은 단어에 대한 그 기사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앞에 보시는 발표 자료는 올 7월에 발표된 것인데요. 직장인들에게 현재의 복지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1점 정도의 아주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50점 이하의 점수를 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물어보니까 많이 있어도 나한테 필요한 것이 없다. 그리고 눈치가 보여서 쓰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를 보니까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복지제도가 나빠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월급보다도 많고요. 퇴직자인 경우에도 월급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복지제도가 안 좋아서 퇴직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직자의 경우에를 보니까 당연히 구직자인 경우에 연봉이 가장 궁금한 정보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순위로 복리후생이 어떤지, 복지가 어떤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3, 4, 5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는데 모두 다 기업 경쟁력의 핵심 인자들이었습니다. 복지가 좋아야 직업 만족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조직 문화도 유연해지면서 워라밸이 맞춰집니다. 그렇게 된 결과로서 이직률은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직무 전문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좋은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매출은 올라가고요. 그 결과 가장 원하는 연봉이 상승되는 이런 순환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한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 결과로 기업의 직장인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직장인 복지 생태계 복지 회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 복지, 두 번째는 선별적 복지, 세 번째는 독점 복지입니다. 로컬 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눈치가 보여서 쓰지 못했던 그런 복지가 아니고요. 직장인이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내 직장 주변에 있는 여러 소상공인된 복지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변 상권의 복지 생태계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기업에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기존에 나한테 원하는 아무리 많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나한테 원하는 것이 없으면 만족도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복지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각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소상공인들을 참여시켜서 선별적으로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복지는요, 독점적 복지인데
직장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우리 기업에 소속돼 임으로써 해서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줌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소속감을 높아지고 만족도를 높여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저희는 이런 기업의 전략과 더불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기업들의 고객들을 자신 서비스의 핵심 고정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직장인이 원하는 건의사항이나 만족도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집을 하고요. 이 정보들을 가지고 복지 생태계 안에 존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품질 관리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소상공인들과 전략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앞서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사장님 고민 해결사 온길래 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장님들과의 유대감을 이미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민 해결사를 통해서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독점 복지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지화폐, 기업의 복지화폐를 지급을 하고요. 직장인은 주변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매출에 대한 정산을 통해서 수수료를 통한 수익 모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최대한으로 낮춰가지고 서비스의 품질에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고요. 시장 규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규모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조를 했는데요. 18만 원이라는 1인당 복지비가 핵심 팩터입니다. 이 팩터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국내 복지 시장 규모를 산정을 해보면 3조 2천억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중소기업 상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이제 가용 시장을 만들어 보면 2조 3천억 정도 되는 규모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1차 시장을 100인 미만의 ICT 기업 종사자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천억 정도의 규모의 시장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맡은 프리코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랑 대표 황태일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표 기회 주신 전화성 대표님 그리고 귀중한 시간 내주신 심사위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사실 O2O 플랫폼 유스라는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지만 사스인 국제대학 원서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소개 간단히만 드리면요. 2년 차이고 유학의 준비부터 전 세계 대학교들의 원서 접수 과정을 혁신하는 에듀테크 컴퍼니입니다. 2017년도 카이스트 R&D 사업에 선정되며 창업을 하였고 현재 프리-A 단계를 비롯하여 세 차례 투자 유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철환 이사장님이 계시는 카이트 창업가 재단으로부터 팁스를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법인에서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데요. 유스라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고 국제대학 원서 시스템이라는 투와 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 유스와 투아라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어떤 시장 배경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런칭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학 시장 같은 경우는 아웃바운드 시장은 한국 시장이 전 세계 3위인데요. 정규 유학이나 조기 유학 시장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그리고 워킹홀리데이가 전국 대학생들한테는 필수 스펙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굉장히 비학위 유학 종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유학 시장도 굉장히 성장률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왜냐하면 5년 뒤에 인구 절벽을 마주하게 되는 국내 모든 대학교들이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만 해도 국내 대학교에서는 한국인 학생들을 대부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경희대나 국내 서울권 모든 대학들을 찾아보시면은 베트남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이 절반 이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학 시장은 매년 20% 지속 성장을 하는 와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크리티컬한 시장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 세계 학생 학부모는 정확한 맞춤형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6,000개의 대학교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 원서를 접수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것 그리고 그들을 매니징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단 아웃바운드 시장을 대상으로 유스라는 어플을 런칭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약 80만 명의 예비 유학생들이 전국에 이제 3,000개의 유학원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평균 50%에서 60% 저렴한 가격에 모든 유학 종류를 준비하고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30대, 40대 젊은 엄마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저희 상품을 많이 구매하고 계십니다. 일단 VOD 형태로 저희는 유학
학생들을 직접 섭외해서 크리에이터로 강의를 제작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학비가 무료인데요. 학비 무료인 독일로 유학을 가는 방법들을 강의 형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어학연수 직구 상품을 런칭하였습니다. 어학연수 수속 전체 시장 같은 경우는 1163억을 시장에서 그렇다 할 만한 리더가 없이 대형 유학원 4곳에서 나눠 먹고 있습니다. EDM 같은 경우는 연매출 200억, 감자육 같은 건 뭐 연매출 100억, 100억씩 이렇게 나눠 먹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연도 11월부터 이제 트래픽을 바탕으로 이 수수료 거품을 뺀 대형 어학원 직구 상품을 런칭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월 평균 300건의 견적 요청을 받았고 약 한 건당 5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이제 이제 시장 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호주 기반의 IDP라는 경쟁사가 있습니다. 연매출 약 6천억 원 정도로 하는 이제 IDP인데요. 여기는 실시간 오프라인 위주입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직접 아직까지 카운슬링을 하고 있어서 비용 구조가 굉장히 큰 형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실시간 어플 운영하면서 굉장히 비용 고조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수수료 거품을 빼서 시장을 진입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입니다. 누적 유저 방문 수는 35만 명, 그리고 누적 컨텐츠 조회수는 50만 건을 넘겼고요. 작년 대비 순 방문자 수 연간 성장률은 210%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인바운드 시장의 국제대학 원서대행 시스템 투어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같은 경우는 국내 300개의 대학교를 비롯한 전 세계 26,000개들이 대학교들이 이용하고 있는 원서 대행 시스템들의 단점을 모두 보완해서 전 세계 유학생 유치 마케팅을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한동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까지 이제 저희가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020년부터 해서 3년간 국내 모든 대학교들을 고객사로 영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게 모두 다 이제 매출로 이어졌을 시 150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300개 대학교의 이제 고객사가 존재하고 있고요. 전 세계는 26,000개의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모든 대학교들이 쓰게 하려면은 하버드 대학교가 써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직접 10월에 하버드 대학교 어드미션 담당자들을 다 만나서 피칭을 하고 왔습니다. 금융엔 투스, 직구할 땐 직방, 유학은 뉴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